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뭐 슈퍼위크다 이런 말이 붙을 정도인데,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장관 후보자들은 하루 하잖아요. 네. 하루 동안 뭐 자료 제출 추가로 내고 소명하고 뭐 해명이 수긍이 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런 소위 말한 뉴 노멀을 예. 새로운 규범을 김민석 총리가 만들었다 이런 평이 있잖아요. 네. 계속 자료 제출을 미루고 내 청문회 가서 정말 이런 의혹을 물었던 사람을 정말 당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결국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어요. 장관들은 더 쉽겠죠. 하루밖에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꾸 해명을 하면 할수록 청문회 가기 전 그 단계에서 의혹이 점점 더 세진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작전도 쓴다고 해요. 괜히 뭐 해명을 했다가 그게 뭐 거짓 해명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계속 있고 기사가 하니까. 생산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합니다. 청문회 가서 해결할 정도면 미리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큰 문제들은 네. 청문회 가서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뭐 재산 상태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소득 흐름을 소득 증명 뭐 자료를 낸다든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장한 갑질을 무슨 자료로 해명을 합니까? 뭐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야지 뭐 지실 공방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글을 올린 게 또 뭐 화제인지 논란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어떤 장점, 빛나는 장점을 좀 더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뭐 문제가 되는 후보자가 한두 명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마치 저는 전 정부에서 네. 윤 전 대통령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분들보다 더 뭐 뛰어난 분들이 계셨나요? 약간 그런 말씀을 교육부 장관 아마 후보 지명자를 놔두고 예.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분 결국 낙마하셨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그쵸. 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우 너무 좋은 후보들이다 네.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언론에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과거에 비하면 심한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도덕성 후보 그리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논문과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 좋은 점만을 봐달라. 네. 근데 좋은 점을 보고 싶지만 좋은 점보다는 아무래도 흠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먼저 보이는 것이 뭐 인지상정이고 예. 근데 그 흠이라는 것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본적인 논문에 관련한 것이고 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뭐 충남대 총장을 하면서 어떤 역량이 있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온 정책 이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근데 서울대만 10개 만들면 이게 다냐. 그렇죠. 이런 반론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히려 서울대를 뭐 10개를 만든다고 한들 그러면 그 10개가 뭐 다 서울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학생들이 다 거기를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역량을 보기보다는 도덕성 역량을 보는 게 더 먼저인데 너무 대통령실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장관 면면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 네이버 출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뭐 특정 기업 출신들이 좀 많이 간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건 좀 사실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좀 다르죠. 예. 네이버의 본사가 성남 판교에 옮긴 지가 꽤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성남 시장 시절. 그거 관련해서 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내각에 둘이 지금 지명이 되고 수석비서관이 한 명이 지명이 된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이라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특정 기업이 특정 직군에 있는 분들이 IT 기업에서 3명이나 장관 또는 수석비서관으로 임명이 되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오비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옆에 제대로 계시다면 이거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이것도 이건데 대장동 변호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요. 뭐 비서관으로 꽤 많이 들어갔고 법제처장으로도
임명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뭐 대장동 변호인단에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든 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차피 명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당연히 그때 뭐 변호사비 제대로 준 거 맞아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변호사비에 대한 대납 아니냐? 아니면 어떤 뭐 이제까지 재판을 잘 끌어주고 정말 잘 대처를 해준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종결을 마침표를 못 찍고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재판은 아예 뭐 거의 유야무야 되고 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럼 변호인단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잘 전략을 짰다. 그러니까 네. 뭐 증인 400 몇 명 다 채택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나름의 뭐 방어 전략으로서는 그럼요. 훌륭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5년을 잡고 했었을 거예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이렇게 할 줄을 몰랐었으니까. 아, 다음 대선 때까지 5년을 무조건 끌었어야 끌자. 되니까. 무조건 네. 모든 재판의 어떤 기본 계획은 5년을 넘기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용 씨 김용 씨 변호인단의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어떤 뭐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떻겠어요?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만한 어떤 그런 멘트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소통이 우리가 모르는 정말 내적으로는 굉장히 소통이 많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 씨 재판에서도 재판 변호인단에게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낼 정도에서 올릴 정도였으면 본인의 재판에서는 오히려 변호인들과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조금 가장 주된 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변호인단이 많으면 이제 그 중에서 주된 메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입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어떤 뭐 국회의원 국회로 들어오거나 공천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인사들이 좀 있었고, 근데 오찬회동을 정규재 주필과 뭐 조갑재 두 분과 오찬회동을 하고 나서 뒷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정규재 주필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썰을 좀 풀고 계셔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대통령에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니 본인도 보고를 들었는데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딱하다 이런 언급을 좀 했다고 전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보여서 딱하다라는 거는 문제는 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지명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선명한 얘기가 나왔어야 하죠. 그런 자리였다면, 비공개였다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하다 하는 거는 그냥 현재 상태로 문제가 있군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네. 지금 봐서는 별 문제 없이 임명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는 걸 좀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누가 지명했냐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명권자의 청문회가 이제 마음이. 거의 요식행위가 된 건데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인사 작업을 해서 누군가를 지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부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임명하냐 마냐 그것을 또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보고 그 정권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을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꽤 낮은 자세로 가시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언급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건 뭐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위해가 가해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원 그냥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단어를 쓰고 네. 또 강선 후보자 이제 곧 얘기를 하겠지만에 대해서는 뭐 거의 2차 가해에 가까운 보좌진들이 제대로 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마녀사항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그러지 않을 날도 올 거예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네. 이재명 정부에도 역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모두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냥 몇 명 정도 문제가 정말 될 만한 사람들을 좀 읍참마속하는 거에 비해서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뭐 일단 정부 여당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기조 같아요. 일단 달걀을 바구니에 다 담았잖아요. 네. 다 안 떨어뜨리고 가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갈수 거기서 있다. 뭐 하나 두 개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깨지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지키면서 내가 이거 다 안고 가야지. 10개면 10개, 11개면 11개를 딱 안고 가야지. 무사하게. 예. 근데 이게 청문회 때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두 개가 깨져버리면 아유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약간 네. 지금은 아마 이런 심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왜 문제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의 추이를 보니까 아마 저는 청문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마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어차피 다 여론전이잖아요. 이게 뭐 임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총리처럼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표결도 뭐 뭐 상관없었지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이런 면에서면 청문회 때 이번 주에서 이제 특히나 이게 겹치잖아요. 예. 뭐 여러 부처의 장관을 한 날 뭐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언급된 뭐 이진수, 강선우, 뭐 정은경 뭐 이런 특히 이 세 분의 아마 포인트가 가장 중점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 힘없이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임명되는 데는 뭐 아무 지장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자녀를 유학 보내던 시기에 그 규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네. 논문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뭐 답변서를 보면 논문 표절이 아니고 자신이 실질적 저자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연구 윤리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거는 좀 학자로서 엄청난 좀 결격 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버티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를 좀 나선 그러니까 모습이에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했다 그러면 어느 학생들이 그 교육부 장관 또는 뭐 교사나 교수나 뭐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부 장관 말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 표절했다고 보여지는 논문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말이 어떻게 해명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논문에서 뭘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는 그러면 공동저자인 제자가 그걸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거 갖고 온 거, 표절한 거에는 관여를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다 했는데 네. 그 부분만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저자인 제자는 역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해명 태도조차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네. 그렇게까지 장관을 하고 싶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징이 돼요. 다른 이진숙 말고. 또 다른 이진숙도 있지만 또 다른 이진숙도 그러니까, 있지만 예. 예. 아, 일단은 청문회까지도 가겠다. 그리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 다 안고 가겠다라는 기조다 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오늘 청문회 열리게 되는 강선우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반에는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조현 후보자의 어떤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네. 좀 말미에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으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전원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까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불이익을 무릅쓰고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또 지난 주말에 보니까 물타기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예. 다른 이제 보좌진들의 어떤 그 글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 그런 분 아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의원님 그러실 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뭐 그분이 또 그 전에 있던 보좌진하고 같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 이 부자진한테는 좋은 의원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자진한테는 안 맞아서 그런 걸 잘 맞았다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어찌됐든 간에 뭐 본인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20 몇 명이 바뀐 거잖아요. 뭐 48명이든 20 몇 명이든 48이든 26이든.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뭐 그 기간 다른 의원실 보면 되게 오랫동안 일한 분도 많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상수가 이상하니까 이 변수들이 항상 바뀌는 것이지. 네.
이게 변수들이 다 이상해서 상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럴게요. 특정 의원실에만 그렇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채용될 건 아닌 거. 있어요. 그거 여야 불문하고 예.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모르겠습니다. 여성 의원,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여성 의원실들이 꼭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물론 여성 의원들이 조금 뭐 더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닌 너무 경우도 약간 있고. 성 아니, 받아치기 아닙니까? 저 그런 건 예. 아닌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삼고 싶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뭐 남성 의원들 우리가 그 보좌진 교체 횟수는 그거 국회 다 기록에 남잖아요. 예. 그냥 면직하고 또 채용하고 이게 다 남으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권에 몸담으신 분들 사이에서 소문도 많이 돌죠. 많이 돌죠. 예. 누가 여야 할 것 없이 좀 우리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댓글 가끔 뜨잖아요. 네. 어디 의원실에 누가 어쨌다 저쨌다 뭐 예. 이런 것도 많이 뜨잖아요. 여의도 솔직히. 대나무 숲에도 그러니까요. 글이 자주 그래서 올라오니까. 저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 약간 뭐 한번 물타기를 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넘어가 보겠다. 네.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러니까 뭐 어떤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 뭐 본인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네. 가장 먼저는 사과 아닌가요? 내가 이런 부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네. 내가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나간 오히려 이러한 그 갑질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입은 부자진한테 야 너가 이상한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연 네. 맞나? 오히려 본인이 더 강자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용됐던 전 부자진들이 약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 그 약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거 호소를 했었을 때 자신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호소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 가게끔 돼 있으니까 장관이라는 그때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참 보고 싶은 건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한테 너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여성 가족부 어떤 여성과 가족이라든 특히나 우리가 그 네. 뭐 여성 가족부의 여자가 그 여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에서 소수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서의 장관으로서 과연 어울린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전 변호사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그 보좌진과 관련한 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네. 그동안 민주당은 그래도 보좌진을 의원들이 상하관계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동료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보좌진을 하다가 의원으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또 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았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유시민 전 장관도 네. 이해찬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많단 말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국민의힘보다 예, 민주당이 훨씬 그래서 그런 관계이긴 했어요. 국회 그동안도. 보좌진들을 정치의 장으로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그 문화가 그래도 민주당은 대단히 낫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이 일로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부의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좌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저희 당 의원들에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한지아 의원 방에 얘기해서 뭐 왕따를 시켜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그 사람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사직해서 이제 다른 쪽을 구해도 거기에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이고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취업 이게- 방해까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허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아 민주당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국회 보좌진들을. 그러면 민주당 의원 수도 오죽 많습니까? 네. 거기에 속한 보좌진들의 사학이라든지 의원을 보는 눈은 이제 전하고 다를 거예요. 허종식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2차 가해를 해버렸어요. 과거에 피해 호소인 얘기하듯이 네. 이거 보좌진이 잘못된 거냐. 내가 아는 강선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거 오히려 보좌진이 이상한 강선 의원 사람이다. 하나 지키려다가요. 예. 굉장히 큰 거를 지금 민주당은 놓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좀 빛나게 하려고 일하는 보좌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요. 지금 대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에 25년 동안 현역 의원들이 낙마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서 현역 의원 불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정도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인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 뭐 누가 와도 낭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강선우 의원을 통해서 좀 깨지게 될지가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뭐 여론의 반향이나 이런 거 그냥 뭐 지금 김민석 총리 솔직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많았었지만 예. 뭐 일주일 딱 지나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걸 뭐 계속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예. 없이 물론 마음엔 좀 남지만 뭐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재소환되고 재소환될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정말 청문회만 지나고 바로 임명되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는 아마 뉴스에서도 안 다뤄질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다. 아마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뭐 한 네 분 정도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5일 내내 하루에 뭐 3-4명씩 하니까 이게 다 뭐 눈에 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근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우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다. 그냥 밀어붙인다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가 맞는 거죠. 맞는 말인데 예. 속내도 정말로 이런 생각일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고 이제 뭐 3선쯤 되시니까 그래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아무 그냥. 상관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민주당에 뭐 쓰실 분들 많잖아요. 꼭 이분이어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데 보좌진들 사기까지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슈를 달고 네.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는 게 무슨 내각에 도움이 되겠어요. 본인의 이력 하나 올라가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좌절시키게 하는 결과가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진성주 의원이 저 강선 의원 바로 옆 지역구라서 훨씬 더 사정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괜찮은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아니, 평가합니다. 저는 이 발언은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굳이 한다면 이진숙 전 후보자에 그렇습니까? 대한 것이지. 이진숙 후보자. 네. 옆 지역구 의원인데. 네. 아니요. 예? 그게 생각보다 옆 지역구끼리 엄청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구청장 같은 경우에 출마 공천할 때 엄청 싸우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네, 현역 의원들끼리 그런 게 많아요. 같은 지역에서 갑을 구로 아니, 나눠질 그럼요. 거면 근데 두 분 여기 갑을 병이에요 또. 근데 두 분 그러네, 다 예. 헌화향후에 가서 손잡고 노래도 부르시던. 아유 손은 다 잡죠. 손은 다 네. 잡죠. 뭐 아무튼 속내는 뭐 어떨지 모르겠다. 일단 청문회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